요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 요거가 네. 대표님이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 농지고 이걸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1억 정도 낙찰 받으셔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일시 소신출금으로 받으셨고 달달이 91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근데 이 땅만 갖고 있는다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설명을 조금 해줄 수 그러니까 있어요? 나라에다가 지급하는 건데 왜 지급하느냐? 먼 미래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라에서는 이거를 저희한테 그동안 달달이 줬던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돈 줘 하고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추가로 일반 매매로 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을 산 겁니다. 어머니 세팅을 해드린 거고요. 문제는 이 농지가 7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샀지만 3억 가까운 감정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도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파신 거고. 그분이 알았더라면 저한테 파실 이유가 없죠. 농지연금 하셨으면 되는 거였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 농지연금 받다가 수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수용 보상금이 얼마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지분이랑 그거 따라서 내가 총 3개로 나오긴 했는데 엄마한테 1억 200 하나,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1억 5천 하나, 어머니한테 2억 2천 하나, 그래서 합쳐서 4억 7천 정도가 이제 보상 금액이고, 요거를 이제 세금 신고하라고 그쪽에서 보내준 서류고요. 세금 신고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차액 남은 거 우리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공제하고 농지연금 받던 거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직접 꽂힌 금액이 요 정도 일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촌의 꿈이라는 이구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영이라고 하고요. 경매, 뭐 농지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뭐가 없는데요, 짐이 하나도? 제 거는 저기 하얀색 노트북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회사 짐들입니다. 가전제품도 다 회사 거고 제 거는 가방하고 노트북 말고는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퇴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융공기업에 좀 근무를 하다가 7월 초에 퇴사를 했고 퇴사는 어제 했는데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짐 정리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걸 좀 기간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회사 생활을 지금 몇 년 정도 하셨던 거예요? 22년 정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 쪽에서 근무를 집에서 근무를 오래 하다가 제주도로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제주도로 내려갔고 휴직을 하고 복직하면서 대구로 발령이 나서 여기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어요. 20몇 년 동안 이렇게 회사 생활 하다가 지금 네. 퇴사를 하신 건데 좀 심정이 어때요? 퇴사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미쳤냐 제정신이냐 그 좋은 직장을 누구 좋으라고 그만두냐 뭐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착잡하기도 하고 제 인생의 젊은 날을 대부분 쏟았던 곳이니까 홀가분한 반 착잡한 반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경매를 기반으로 한 12년차 실전 투자자고요. 기존에는 이제 직장인 투자자였던 거고 지금은 전업 투자도 하고 사람들한테 책도 쓰고 블로그나 이런 것도 활동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분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좀 새로운 출발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회사다 보니까 얼굴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별 생각 없이 유튜브 채널 하나 출연했다가 회사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 다 빼는 거예요? 네, 짐을 이제 빼고 제주도로 제 집으로. 이제 가시는 가야 거구나. 돼. 그럼 가족들하고 이렇게 맨날 떨어져서 생활을 좀 했나 보네요. 아, 서울에 지내고 나서는. 네, 그렇습니다. 연봉도 되게 높다고 들었었는데. 직전 1년치 제가 나올 때 한번 그 전산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 그러면 퇴사를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냐? 왜냐면 그 정도면 그냥 있어도 되지 않을까? 취미로 부동산 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베스트고 안정적인 선택인데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고 감사한 회사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뭐 경매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농지 관련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투자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요. 안 하는 게 없다시피 해서 재건축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토지, 농지, 뭐 부모님 농지 연금 세팅, 종로에 있는 꼬마 빌딩까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자산 기준으로 최근에 또 서울도 좀 많이 오르고 해서 한 4,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오늘 하루는 일정대로 어떻게 돼요? 부모님 이제 제가 제주도 내려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부모님 좀 뵙고 그 다음에 어머니 농지가 좀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소유하고 계신 농지 한번 체크하고 부모님한테 왔던 농어촌 공사랑 뭐 보상 관련 서류들인데 그것도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처음에는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지독한 하락론자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 서울의 집값이 막 폭락해야 된다. 폭락론자였어요. 네. 폭락론자의 대표적인 책들 옛날에 막 썼거든요. 예, 또 그거 다 읽으면 투자 안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막 그런 책 보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보니까 전세금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은 그래서 뭐 대출 그렇게 해가지고 인서울에 분양권 있잖아요. 네. 건물 이제 거의 다 올라간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분양권 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출도 지금처럼 엄격하던 때가 아니어가지고 실투자금이 별로 없이도 가능해서 시드가 어느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시드가 그게 분양가가 한 7억, 8억 요 언저리였는데 계약금만 있으면 됐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막 엄청 큰 돈으로 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엄청 큰 돈 아니고 중도금이나 이런 건 다 대출로 해주고 잔금은 전세 치르면 되니까 실제로 내 돈은 계약금 한 7, 8천하고 그 취득세? 네. 랑 뭐 부대 비용 조금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8억 정도 신축 아파트를 한강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8억밖에 안 했어요. 제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산 건데 그때 이제 2015년, 16년 이때였는데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오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난리가 나니까 자제가 안 되는 네, 거예요? 자제가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 들었을 때 네. 좀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다고 좀 들었었는데 네,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와이프도 잘 모르는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기초수급자였어요. 부모님이 이제 뭐 가난하셨던 거고 그때는 영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취업해서 이제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기초수급자였던 거죠. 화장품 외판원부터 해서 풀빵 장사부터 해서 안 해보신 게 없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럴 때 사실 내 결핍이 그때부터 좀 느낌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시골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좋은 학교 가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뭐 뻔한 스토리지만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법대 가서 고시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성공의 유일한 레파토리였고 고시 준비를 하다가 가정 형편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빨리 접었고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안정적이고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이제 방향을 틀고 이 연봉 많이 주는 안정적인 직장 들어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부자는 안 되더라도 네. 돈 걱정 없이 우선도서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마이너스 수저인 거잖아요. 저 같은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그때는 일을 점점점 하기가 이제 힘드신 상황이 되니까 제 어렸을 때 뭐 공간도 이제 단독으로 내 방 같은 걸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교 와서 뭐 반지하에 자취방을 가지기 전까지는 뭐 그나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올라와 계신 적도 많았고 항상 그 열악한 거주 환경에 대한 그게 제 마음 깊숙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저처럼 좀 많이 하다 보면 뭐 결과적으로는 뭐 운도 좋았고 상승기기도 하고 해서 잘 되었지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벌만큼 월급도 받고 하는데 뭐 좀 쉬어도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또 뭐 새로운 투자에 나섰던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해보면 결핍이라는 단어를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논, 밭 뭐 이런 게 주로 있는 이 시골이고 이제 한 5분 정도 가면 저희 고향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담이 다 무너져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사람은 그렇게 별로 살지는 않고 여기구나. 좀 과할 정도로 좀 많이 열악하죠. 여기가 이제 샘, 뭐 이런 수도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드라마 촬영지 같아가지고. 베트남 뭐 이런 구한말 촬영지 같죠? 근데 뭐 제가 이런 집에 살았었고요. 그나마 이 수리를 좀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네. 대표님이 사실 여기 되게 추억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여기 마당이 되게 컸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작네요. 예전에 이제 여기 지금도 좀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도 좀 이렇게 기와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여기가 더 심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랑 뭐 이렇게 기거를 했었던 거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 마음이 좋지 못했죠. 그때 어린 시기에는 어떤 생각들을 좀 했을까요? 커가면서 점점 많이 느꼈고 특히나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특히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일을 하시기 힘들어지시잖아요. 이제 시골에 이런 밭일이나 이런 일들은 힘드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19, 20살에 그 근처에 반지하 자취방에 살았는데 서울에 대학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에 그 청소 자리를 구해가지고 새벽 청소를 하셨어요. 뭐 새벽 청소를 하시는 것까지는 그런데 평생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붙이셨던 것 같아요. 좀 저한테
새벽에 그때 또 제가 휴학했을 때였어요. 좀 도와주지 않을래 새벽에? 어머니가 도와달라는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 하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껴도 피가 잔뜩 묻은 무슨 핀지도 모를 솜들, 그런 오물들, 막 그런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오물들을 치우는 일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린 마음에 하기 싫었겠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건 둘째치고 그래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또 친구라도 만날까 봐 어느 날부터는 한 일주일이나 나갔나 싶어요. 그냥 자는 척 했어요. 몇 번. 아침에 어머니가 깨우시는데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포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머니 혼자 가셨죠. 네,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은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가를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네, 대표님한테 집은 어떤 좀 의미가 좀 있을까요? 어려워 보이지 않은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거주하는 환경이 좀 열악하면 사람이 그러면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면 마음의 여유도 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쥐도 매일 먹이를 똑같이 줘도 일정 크기 이상의 케이지에서는 번식을 하는데 케이지가 너무 적으면 똑같은 조건에도 번식을 안 한대요. 뭐 인간을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집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새로 토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돈은 이제 제가 냈고 보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슬픈 거여가지고 작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문화센터 같은데 노인분들을 위한 거기 이제 가셔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런 클래스 수업을 들으셨는데 아들한테 편지 쓰는 그런 순간이 있었나 봐요. 뭐 이게 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슬퍼가지고 작년에 이거 보고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엄마 힘들다고 달밤에 청소하러 갈 때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이 말이 병원 청소할 때 제가 도와준 그 며칠이 고맙다고 쓰신 거. 그렇고 엄마한테 죄송한 기억이잖아요. 며칠 좀 도와주다가 자는 척했던. 저는 그게 평생 엄마한테 좀 미안하고 죄송한 순간이었는데 심지어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어머니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게 부모의 사랑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좀 작년에 좀 많이 마음이 이걸 보면서 좀 많이 슬펐었습니다. 가는데 엄마 도와준다 그래서 같이 가서. 네. 아니 난 이거 어제도 준 거 안 먹었어 이거 하시네. 왜? 나는 안 좋아해서. 그 어머니가 저희 다음 주에 누나랑 여자 조카들이랑 해서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네. 시간이 빡빡하네요. 네. 네. 제주도에서 봐 엄마.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 처음 2019년에 낙찰받았던 농지연금 받고 계시는 포항농지고 거기 농지가 이제 2개가 있어요. 보상금 수령안도 있고 그래서 보여드릴 겸 오랜만에 저도 가보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농지까지 투자를 하게 됐어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투자가? 이 경매라는 제도하고 정말로 시너지가 크다는 걸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경매로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 우량 물건 같은 경우 7, 8대1, 10몇 대1 그런 경우도 흔하잖아요. 근데 농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낮은 경쟁률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농지를 자꾸 농사 짓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도심 한가운데에도 농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대지처럼 활용 가능한 농지도 정말 많거든요. 요거예요. 어떤 거예요? 요 필지. 요거가 대표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 농지고 이걸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1억 정도 낙찰 받으셔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일시 수신출금으로 받으셨고 달달이 91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그런 농. 근데 이 땅만 갖고 있는다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설명을 조금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나라에다가 지급하는 건데 왜 지급하느냐? 먼 미래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라에서는 이거를 저희한테 그동안 달달이 줬던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돈 줘 하고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 그럴 일은 당연히 없지만 그동안 받은 돈이 되게 많아요. 이 땅은 정리를 했더니 1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동안 받은 돈은 2억이다. 그럼 1억이나 더 받아갔잖아요. 더 달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땅으로 받은 돈은 1억인데 나중에 이 땅을 정리했을 때는 2억이 됐다.
그러면은 초과하잖아요, 받은 네네. 돈보다. 네. 그럼 그 1억은 자녀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는 거는 없고 이득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사를 사실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짓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짓고 있는 게 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네. 연로하셔가지고 농사를 짓기는 지금 좀 어려우신 상태라 임차를 준 상태예요. 그럼 무조건 농지를 사서 무조건 임차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이 일정 시간 이상, 적어도 한 5년 이상 꾸준히 농사를 지은 농업인은 조건이 맞으면 임대를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반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좀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낙찰가 기준으로 네. 이제 1억 정도가 들었고, 신청해서 수시인출형 제도라는 게 이제 그 존재하다 보니까 그 제도로 7천만 원 정도를 회수했으니까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받고 계시고요. 농어촌 공사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총액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1억 3천 후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농지연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농업인의 자격이나 뭐 이런 농사나 이런 요건들을 갖추는 거는 뭐 난이도가 있을지언정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나중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위한 감정을 할 때 그 감정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농지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좀 전문가의 기술이 좀 필요한 거고요. 전국의 농지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감정평가사하고 협업하면서 어떤 지역의 농지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나중에 농지연금 신청할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역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제가 알게 된 거고요. 이렇게 땅들이나 이런 투자들은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2018년 그때부터 농지 투자는 본격적으로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제가 직접 어머니 아버지 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농지 투자를 한 것도 10건 정도 되는데, 장인 장모님이나 뭐 누나나 매형이나 뭐 이런 분들 다 세팅을 해줄 거니까 지금 당장 막 사진 않더라도 네. 연구를 계속 한 거죠. 어떤 지역이 좋은가, 어떤 농지여야 하는가. 여기에 잘못 투자하게 되면 이걸 땅을 팔 수도 없고 사실 내 돈 묶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가 어려운 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여차하면 전세나 이런 걸로 임대료도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가격을 좀 내리면 금매로도 팔 수 있고 이런 건데, 땅 같은 거면 농지 포함해서 땅은 잘못 사면 평생 가져가는 거 아니야? 사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두려운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사는 것하고 농지연금은 나라에서 이제 지원 당연히 지급을 해주는 거니까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농지연금의 출구가 있는 거죠. 이쪽 지역에 대해서 농지연금 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를 제가 연구해서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일반 매매로 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을 산 겁니다. 어머니 세팅을 해드린 거고요. 매도인께서 농사는 계속 짓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해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 이렇게 군부대 수용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분도 시설보상금이라 그래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시설보상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살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에서 살 수도 있고.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따로? 기본적으로는 일단 경매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요거는 그냥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 금매로 나와 있던 그냥 그거예요. 그래요? 점심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어느 동네에 평당 얼마짜리 이하 있습니까? 저는 이 동네가 되는 걸 알았으니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해면에 대는 대지라는 거고, 네. 임야, 전, 이게 밭이란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네이버에 있습니다. 근데 물론 농지는 이렇게 네이버에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올린 부동산 분들 중에서 매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느낌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네이버에 올라 있는 매물 말고 좀 다른 금매는 없습니까? 하면 그분이 자기가 안 가지고 있던 매물도 네. 제가 매수하겠다는 의지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이 동네를 쫙 스크린해 줍니다. 문제는 이 농지가 7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샀지만 3억 가까운 감정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도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파신 거고, 그분이 알았더라면 저한테 파실 이유가 없죠. 농지연금 하셨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사고 나서 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유기간 2년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 신청하셨던 2019년 그때는 바로 사자마자도 할 수 있었어요.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60세부터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 50대 중반 정도부터 준비하면 제일 좋은데, 또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고 똑똑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자녀분들이 20대, 30대, 40대 분들이 부모님을 세팅해 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대, 60대는 자기를 위해 준비하면 되는 거고, 농지연금을 20억 가치가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00만 원씩 해가지고 언제 20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부풀린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고 나랑 와이프랑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만 해도 사실은 30억입니다.
이쪽에 살아야 되나요? 농지연금을 할 때는 주소는 자기 집에서부터 30km나 그 농지가 제한은 있기는 한데요. 또 그것도 타파하려면 또 방식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없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 30km라는 거리가 넓으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연금이 월 2, 300 받는 농지연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연금을 할 줄 알고 농지연금이 준비되면 굉장히 공격적인 토지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번엔 그 사례를 보여드릴 겸 보시면 공매로 나온 공장과 공장 사이에 요 땅이거든요. 네.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7,200만 원이 감정가였는데 2,10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대충 한 2,200 정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30평이니까 아, 지금 이게 경매로 나온 거죠? 네, 공매, 아, 공매로 나온 건데 이제 아. 세금 체납 뭐 이런. 그래서 평당 7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정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쌌었죠. 그래서 4분의 1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또 농지입니다. 이런 것도 물건에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외면하는 토지일 거잖아요, 당연히. 누가 이거를 산다고 생각해? 이거 원래 그래서 이제 딱 30평입니다. 보기에는 저리로 통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로를 접한 길쭉한 농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는 땅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평당 200만 원 넘게 나온 거를 지금 저희 수강생이 낙찰을 평당 70만 원 정도에 2천만 원 정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아니 이 쓸모없는 땅을 이 보시다시피 지금 옥수수랑 농작물 조금 있는데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공장은 평가를 땅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0평이 지금 이게 농지니까 평당 70까지 떨어진 거지. 이게 그리고 감정이 평당 200 정도로 여기 대구 시내잖아요. 대구 시내 공장지대에 이게 공장 부지였다면 평당 감정이 200, 700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냥 답만 좀 허물어도 이 끝까지 포함해서 내 아, 그러네요.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 그래도 비싸다면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이 주변의 공장 부지 가격의 5분의 1, 6분의 1 가격인 거고 우리가 워낙 싸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낙찰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이후에 제가 요 낙찰받은 후기를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이 물건을 낙찰받으셨던 토지 투자를 전문으로 한 그런 뭐 책도 쓰신 그런 유명한 분께서 제 블로그에 우연히 오셔가지고 후기를 얘기하는데 원래 본인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던 거예요. 그분이 뭘 잘못한 건 아니고 이 주관사인 공매 기관에서 뭘 좀 잘못해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낙찰 받기 전에 이 공장주하고 협의를 할 때 평당 150에 사주기로 했다는 거. 이분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그래서 말인지는 알겠는데 일일이 다 의사를 물어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며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못 사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쓸모없는 돈 2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토지 투자의 어려움이죠. 막말로 여의치 않으면, 아니면 이쪽에서 막 후려치려고 들면 나는 그냥 농지연금 할 거야. 이게 농지연금하기 되게 좋은 조건을 갖춘 기술에 적용이 되는 땅입니다. 대략 그냥 종신정액형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3년 내에 한 9천 정도는 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종신정액형이라 해서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으로는 한 달에 25만 원 나오는데 60세부터 1년에 300만 원을 받는 건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 한 30년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2천만 원. 60세부터 연 15%로 죽을 때까지. 총액이 따로 있는 거예요? 월에 300만 원 한도고, 뭐 예를 들어 월 25만 원 세팅했다 하면 또 주변에 다른 농지로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3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어떤 좀 투자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때까지? 사실 부동산 종목 중에 안 해본 게 없었다시피 정도로 했는데 뭐 경매 공매를 이용한 스물건, 아파트, 꼬마 빌딩,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지연금, 농지투자까지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대표님이 성공 사례만 좀 얘기를 해서 네, 몇 년 동안 하셨죠, 이렇게 투자를? 12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12년 정도 하면 저는 분명히 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 2015년부터 투자한 부동산 투자가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거죠. 이제 한 방에 너무 큰 걸 노리게 된 거죠. 건물주가 되자. 달에 뭐 몇백,
뭐 이렇게 나오는 건물을 종로의 이제 서촌이라는 곳에 2층, 3층은 외국 유학 갔다 온 프랑스 그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고 1층은 또 동네에 오래 유명한 빵집이 있는 그런 건물을 탔어요. 그쪽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경쟁을 물리치고 막 그쪽으로 사긴 샀어요. 근데 한 3, 4개월 정도 됐나? 달콤한 월세를 받다가 내 건물에는 위에도 나온 유학파 셰프가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 정도 공실이 있었고 공실 3개월이면 새벽 3시에 벌떡벌떡 깬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걸 경험했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배관이 터져가지고 막 주말에 가서 막 물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미디어에 이제 건물주에 대한 그 환상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캐퍼 내에서 저는 뭐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 할아버지도 투자도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투자가 장밋빛 그 전망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야. 최악을 잘 가정해야 돼. 그것 근데 큰 손해는 안 났어요. 다행히 중에 좋은 세입자 구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손해는 없이 팔긴 했는데 만약에 그것마저 되게 잘 됐으면 매덕을 내가 제가 벌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뒤에 더 큰 거다 한 번은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수습이 안 됐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 아, 제주도요? 예, 집에 가야죠.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지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 보네요. 주말 부부 형태로 왔다 갔다 해서 뭐 재택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네. 주 4일 근무하는 느낌으로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주중에 좀 떨어져 있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곁으로 갑니다. 오늘 대표님 완전 가시는 것은 다음 주에 가나 보네요. 지금이 너무 가벼워서. 아, 짐을 먼저 많이 보내놨고요. 이제 자동차도 이제 탁송 형태로 자동차에 짐을 실어서 다시 그러니까. 보내야 되니까 거기도 짐을 많이 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짐이 간단한 거예요. 대표님 마지막 여정까지 저희 가는 아, 오늘 진짜 이곳저곳 다니는 날, 이 더운 날. 진짜 그렇게 벌었는지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2017년에 구매했던 꼬마 빌딩인데요. 종로구 서촌에 있는. 그래서 여기 2층, 3층이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었고 1층은 뭐 지금도 있는 맛있는 빵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한테 짧은 희망과 오랜 고통과 결과적으로는 또 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2017년 말에 매수해서 한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매각을 했어요. 뭐 한 10억 후반에 사서 뭐 한 1억 정도 차익을 거뒀는데 그러나 뭐 세금하고 이런저런 감안하면 뭐 본전 근데 마음은 너무 많이 잃었어요. 마음이 상한 거. 네, 마음이 많이 잃어서 이제 투자의 마인드를 잘 바꾸게 해준 서울의 이제 한강변의 아파트인데 2017년도부터 와이프랑 공동 명의로 지금 한 뭐 30억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뭐 상가, 뭐 토지 등등등 있는데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농지연금 받다가 수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수용 보상금이 얼마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지분이랑 그 따라서 내가 총 3개로 나오긴 했는데 엄마한테 1억 200 하나,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1억 5천 하나, 어머니한테 2억 2천 하나, 그래서 합쳐서 4억 7천 정도가 이제 보상 금액이고 요거를 이제 세금 신고하라고 그쪽에서 보내준 서류고요. 세금 신고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차액 남은 거 우리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공제하고 농지연금 받던 거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직접 꽂힌 금액이 요 정도 일단 되고 아버지한테 입금된 것까지 감안하면 평생 뭐 돈 걱정은 없으실 정도는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대도시 사시는 분들이나 저도 지금 서울 쪽에 지내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투자를 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도시에 살아도 멀리 있는 농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거리 제한이 30km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대충 30km를 잡아보면 그 김포 평화에 있는 농지 많은 데죠. 양주, 의정부 이런 경기도 북부가 굉장히 그런 돈 되는 농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남쪽으로는 인천 이쪽도 많고요. 아시죠? 양평 같은 그쪽에 네네. 지나다니시다 보면 농지 많죠. PD님 같은 경우만 해도 30km 내에 있는 농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달에 10개씩 낙찰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본에 맞는 거 30km 내에 나오는 거 기다리다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봤으면 네.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양주 의정부가 들어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할 때 여기서 곡수 검색이 있어요.
양주 뭐 이런 거를 들어가는 줄 우리가 알았잖아요. 농지니까 전답, 네. 과수원 이렇게 하면 지금 일단 당장 지금 검색만 해도 일단 60건이 있어요. 이렇게 뭐 24%까지 떨어진 30,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검토했던 물건인데 이것도 보시면 도로 옆에 당장 이렇게 30%씩 3분의 1까지 떨어진 경기도 양평에 서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3분의 1까지 떨어진 매물들이 있고 농지 투자랑 대척점이 봤을 때는 예, 어떤 좀 차별성이 좀 있다고. 저는 그 건물 투자는 일종의 사업가 같은 개념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입자도 잘 들여야 되고 혹은 내 건물을 사줄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노력과 운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잘 되면 큰 수익이 나고 좀 잘 안 되면 우당퉁탕 고생하다가 뭐 적당한 수익이 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예측대로 잘 흘러가지 않으면 오랜 공실 끝에 저처럼 힘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안 팔려서 나락갈 수도 있고 이 선택지가 한 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 맨 위의 선택지나 최소한 중간 정도 선택지는 오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이 최악도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농지연금의 최악은 그런 게 아니고 이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잘만 고른다면. 그렇다면 어떤 투자가 좀 더 마음 편한 투자인가 어떤 투자가 좀 더 안전한 투자인가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투자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촬영해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대구 이쪽 경북이 정말로 뜨거운 날이었는데 이런 날 PD님하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제가 정말로 퇴사를 했구나 그걸 느끼는 날이었어요. 이제 60대에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뭐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효도하고 싶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뭐 멋진 집도 지어드리고 싶고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잖아요. 그걸 너무 한 번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또 나이가 들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을 세팅하기는 어렵더라도 1, 20만 원, 3, 40만 원이라도 농지연금 세팅을 좀 해주시면 부모님이 나 용돈 얼마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른 도덕일 수 있거든요.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농지연금 투자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어려운 질문 같아요. 힘내라, 열심히 해라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실 힘내고 으쌰으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심플하고 단순한 노력, 직진하면 조금 다소 힘들더라도 결과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무 단기간에 이거를 막 올해 막 몇백, 막 뭐 단기간에 몇천억 이걸 반전시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우신 분은 실패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데미지니까 실패하지 않을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뻔한 말이지만 근데 생각보다 성실히 꾸준하게만 하면 실패 확률이 극도로 줄어드는 그런 투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조금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극복하실 날이 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한테 조금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를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엄마 못 보실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리고 몸도 좀 많이 안 좋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곧 9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나라에서 주는 용돈 뽕 뽑을 때까지 계속 받으시려면 장수하셔야 되니까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이제 가실 텐데 네. 네. 아들들한테도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고 이제 떠나시면 됩니다. 아빠가 이제 매일 너희랑 이제 있을 거야. 맛있는 요리사로 니들을 위한 음식 많이 준비하고 아침 저녁으로 너희랑 함께 할 거니까 같이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자. 기다려. 네, 서천의 꿈 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